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태풍 상사 7회는 태풍이 사람을 신뢰하고 정직과 약속을 기반으로 관계를 쌓아감으로써 하늘을 날 날개짓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태풍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넓혀갔는데요. 태풍이와 윤성이가 서로 몸 걱정해서 헬멧이랑 안전화를 주고 둘 다 돈을 넣어놨던 장면은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특히 전 윤성이가 태풍이가 자신을 도와줬던 것을 잊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가장 먼저 고마움을 갚고 싶다고 생각해준 게 오히려 참 고마웠어요. 돈 들어있는 거 알면 안 받을까봐 서로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도 예뻤고요. 끼리끼리 논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특히 태풍이가 윤성이에게 준 주황색 거베라의 꽃말은 용기와 도전정신 그리고 열정인데요. 삶의 태풍을 만나 천금 같은 시간을 버티는 친구에게 태풍이 위로를 전하는 모습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한편 태풍은 미선에게 돌직구 고백을 했습니다. 되게 끼지지 않은데 예뻐 보인다는 건 좋아하는 게 확실하긴 하죠. 근데 고백을 들은 건 미선인데 왜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까요? 솔직히 점점 더 청순해지고 화날 때는 귀엽고 웃을 때는 더 예쁘다는 말을 그런 표정으로 하면 도대체 어떤 여자가 진정할 수 있겠냐고요. 한편 태풍 상사 8회 예고를 보니 태풍은 오토바이 천국인 태국에 헬멧을 수출하기 위해 고마진 오미선과 함께 태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인맥을 쌓기 위해 미선과 함께 클럽에 가서 무대에 올랐기를 방출하고 돌아온 저녁 태국 경찰이 태풍과 미선을 잡으러 왔더라고요. 도대체 태풍은 왜 태국 경찰에게 잡혀가는지 그 이유를 토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태풍은 표현준의 방해로 안전화 수출이 막히자 원양어선에 몰래 물건을 싣는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메지노의 사장님은 태풍이 카이사르강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친구 아들의 기강을 잡은 후 흔쾌히 태풍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태풍은 꽃게박스에 안전화를 숨겨 원양어선에 실었는데요. 하지만 출항 직전 마약 밀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밀가루를 마약인 척 퍼먹으며 위기를 모면하는 태풍을 보니 미선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편 슈박 사장님은 멕시코에 가서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 검수하기 위해 자진해서 2년짜리 원양 어선에 올랐습니다. 윤철과 태풍이 마주보면서 손을 세모로 만들며 슈박 세이프할 때 저만 따라한 건 아니겠죠? 윤철은 태풍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거는 모습에 감동받아 그 고마움을 갚고 싶었던 건데요. 인생 3세판 아니고 12판도 넘기는 게 인생이니 가늘고 길게 버텨보라는 정철환의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2년 뒤 엄청난 성장을 이룬 태풍과 돌아오면 형님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는 윤철이 앞으로 어떤 인연을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한편 류희교는 결국 1억을 갚아버린 태풍에게 좀 반해버린 것 같아요. 태풍이 가져온 만원 따발을 보는 류희교의 표정을 보니 두 사람이 현관에서 시작해서 애정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류이그는 돈 많다고 재수없게 구는 표현준이 태풍을 해치라고 명한 것을 거부하면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류이규와 태풍이 함께 표현준을 칠 것 같은데요. 표현준은 영세업자인 유리알데코의 물건을 컨테이너에 보관한 후 원금 500만원에 이자 1,500만원을 요구하는 흡사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리대금업자 이거 류이규랑 직업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류이규에게는 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현주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유리알데코 사장님의 돈 2천만 원을 받는 대신 물건을 모두 깨부수며 남의 인생을 짓밟는 걸 더 즐겼죠. 이후 유리알데코 사장님은 약속된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표상선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데요. 서민 등골 빼먹는 악덕기업 표상선은 각성해라. 약질 잡은 표상선이 무너져야 우리가 산다. 하지만 표박호와 표현주는 회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표박호가 IMF로 무너진 회사들의 물건을 싸게 매입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며 고리대금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표상선에게 당한 게 유리알데코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에 태풍은 아마 표상선에게 당한 영세업자들과 힘을 합쳐 표박호, 표현준 부자를 나락으로 보낼 것 같아요.
앞으로 표현준이 태풍을 망하게 하려다가 또 자기가 손해를 입자 돈에 집착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잃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인 류이규에게 돈을 빌리고 결국 그 돈을 못 갚아 표현준이 눈과 귀로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안전화 수출로 10,000불 이상 남긴 태풍 상사는 태풍의 친구 윤성이가 일하는 공장에서 만드는 헬멧을 태국으로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헬멧이 의무화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기에 단속이 더 심해질 것을 태풍이 캐치한 거죠. 그렇게 미선은 난생 처음 여권을 만들고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고마진이 자신이 없는 동안 영업 담당이 된 미선을 은근히 무시하고 견제하더라고요. 미스 오라고 부르면서요. 특히 고마진은 물건이 들어올 때 미선을 따돌리고 강 사장이랑 둘이 가기 위해 미선이 있는 방문을 닫으려 했는데요. 물론 우리 미선이가 보통은 아니기에 힘으로 문을 열어 제끼고 물건이 들어올 항구에 결국 함께 가더라고요. 하지만 미선이 고마진을 이길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경험으로 쌓은 인맥이었죠. 고마진과 비교하며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미선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태풍은 태국 현지에 있는 사장님께 인맥을 어디서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요즘 젊은 애기들은 클럽에서 인맥을 쌓는다며 태국의 대기업인 니아칸 그룹의 딸도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줬는데요. 이에 태풍은 미선에게 드레스를 선물하고 미선과 함께 호텔 클럽으로 향합니다. 태풍은 미선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며 끼를 발산했고 이에 미선이뿐 아니라 니아칸 그룹의 딸도 태풍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니아칸 그룹의 딸과 친분을 쌓은 태풍은 과연 헬멧을 니아칸 그룹에 팔게 될까요? 한편 태풍과 미선 고마진은 한밤중에 찾아온 태국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갔는데요. 이는 표현준의 계략이었어요. 표바코는 아들에게 넌 강태풍을 잡을 깜냥이 안 되니까 어줍잖게 태풍을 따라할 생각하지 말고 안목이 좋은 작은 이모한테 전화해서 미국에서 쓸만한 물건을 골라 보내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태풍이가 수출하려는 헬멧이 미국에서 1위 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현준의 이모는 조카에게 요즘 이 헬멧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제품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수출해보라고 조언을 했고 현준은 태풍도 같은 헬멧을 수출한다는 걸 알고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태풍을 잡을 깜냥이 된다는 걸 아버지께 증명할 기회라고 여깁니다. 이에 현준은 정정당당하게 태풍과 승부하는 게 아니라 태풍을 망하게 하기 위해 태국 경찰에게 돈을 쓴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잡아갈 이유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요. 8회 예고를 보니 고마진이 태국 경찰서에서 경찰과 사이좋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던데 현준이 이를 이용해 태국풍 상사가 태국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는 누명을 씌운 게 아닐까 싶어요. 경찰에게 잡혀간 태풍과 미선, 고마진을 꺼내주는 건 바로 태풍과 친분을 쌓은 니아칸 그룹의 딸일 것 같은데요. 영어를 잘하는 미선이 니아칸 그룹 딸에게 연락해 아무런 제도 없이 경찰에 잡혀온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정민은 미신 기술이 날로 발전했고 여전히 자신보다 더 짠해 보이는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한편 을료는 은행에서 해고된 호프집을 오픈했으나 매달 3천만 원을 버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다단계에 빠져버렸죠. 모모네 호프에 팔아야 할 생필품들이 쌓여있는 걸 보니 속이 다 터지더라고요. 정말 희망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태풍 상사를 떠난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천금 같은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구명가는 매일 새벽 인력사무소로 나왔고 그마저도 몸싸움에 져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 수두룩이었죠. 전 구명관이 태풍 상사에 몰래 들어와 난에 물을 주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많이 목말랐지? 이 말이 난이 아니라 꼭 구명관 본인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요. 구명관과 녹즙을 판매하고 있는 차선택이 언제 어떻게 태풍 상사로 돌아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